여러분은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며 얼굴 붉히지 않으려 애쓰며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은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저는 정약용입니다.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고 사람의 가장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외롭고 단단한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따끔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착하게 말했는데도 자식들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 친구들 사이에서 늘 손해만 보는 이유,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눈치만 보게 되는 이유를 말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착하게 말하지 말고 존중받게 말하십시오. 착한 말은 여러분을 투명 인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명절 아침, 부엌에서 홀로 음식을 준비하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쉬어라. 그 말에 며느리는 정말로 쉬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자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기에 여러분은 모아둔 노후 자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돼. 아빠 괜찮아. 그런데 그 후로 자식은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부탁만 늘어났습니다. 손자 돌봐달라는 딸의 부탁에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볼게. 너 편한 대로 해. 그 후로 손자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일찍 데려다주고 저녁 늦게 데려갑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딸은 묻지 않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했던 관계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착하게 살아온 결과입니까? 저는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70평생 화 한 번 낸 적 없고 거절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착한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인사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 착했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와도 괜찮아, 바쁠 텐데. 손자 돌봐달라는 며느리 말에 괜찮아, 할머니가 볼게. 친구가 빌린 돈 안 갚아도 괜찮아, 어려우면 천천히.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존재는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의 마지막이 그토록 쓸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착한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실전 대화법. 이렇게 바꾸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번엔 며느리가 해라. 나도 쉬고 싶구나. 천천히 갚아도 돼. 6개월 안에 갚아주세요.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볼게. 너 편한 대로 해. 주 3일만 가능해.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내거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여러분을 지우지만 후자는 여러분을 세웁니다. 관계는 부드러운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명확한 태도로 세워집니다. 저 정약용도 착했다가 18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조정의 관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고 동료들과 다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의견이 달라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저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18년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빛나야 할 시간 18년을 강진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했기 때문에 당했다는 것을 제가 명확히 선을 그었다면, 제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면,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제 소신을 밝혔다면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착함은 때로 비겁함입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굳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까다로운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대부분의 노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아버지가 모아둔 게 있으니 그렇게 말하며 평생 모은 돈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게 아버지 노후 자금이다. 나도 살아야 하구나. 아들은 발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정이 없으십니까? 자식이 어려운데?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인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사람을 무시하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실전 대화법.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이고, 그래. 얼마 필요해? 안 된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미안해, 아빠가 도와주지 못해서. 이번엔 스스로 해결해 보거라. 너도 이제 어른이야. 그래, 알겠어. 내가 참을게.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지. 그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들 맘대로 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여러분을 하인처럼 대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걷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걷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단호한 어른이 존경받습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그분은 신하들에게 늘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큼은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신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들의 뜻은 알겠으나 이것은 내가 할 일이요. 그리고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태도, 거절하되 적대하지 않은 말, 그것이 세종을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신사임당. 그분은 자식들에게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이가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자 신사임당은 말했습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먼저다. 그리고 아들에게 농사일을 시켰습니다. 이이는 불만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란 이이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호함과 냉정함은 다릅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밀어내지만 단호함은 자신을 지킵니다. 냉정함은 마음의 문을 닫지만 단호함은 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한 70대 할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손자를 돌봤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해서 딸이 힘들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힘들구나. 어린이집을 알아봐야겠다. 딸은 놀랐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딸은 즉시 어린이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아니라 혼자 말입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할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제 한계를 말했더니 딸이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절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실전 대화법. 단호하되 따뜻하게. 당신은 항상 이래. 내 돈을 뭘로 버는 거야? 내 사정도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 하인이 아니야.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기대해?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너희는 다 쓸모없어.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나를 뭘로 보고?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상대를 공격하고 후자는 나를 지킵니다. 전자는 관계를 끊고 후자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단호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는 기술. 저는 유배지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를 무시해.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잖아.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무시는 무슨. 당신이 하는 말이 다 틀려서 그렇지.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 억울했다는 것만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싸움만 커집니다. 사실로 말하십시오.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끊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할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면 나는 위축됩니다.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사실로 바꾸는 대화법. 당신은 이기적해.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너는 효도를 모르는구나. 저는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다 똑같아. 저는 이런 대우가 불편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제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너희는 나를 이용만 해.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상대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이해시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너는 나쁜 놈이 되지만 사실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느낀다가 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은 늘 혼자였고 사실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탁이 아닌 선언으로 말하는 힘. 여러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괜찮으면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시간 되면 말인데. 왜 여러분은 항상 부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항상 허락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십니까? 저는 유배지에서 한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75세였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왜 안 하냐고 물어도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좀 도와주면 되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안 한다는 말은 명확했고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상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경계를 인정합니다. 부탁을 선언으로 바꾸는 대화법. 미안한데 이번엔 제가 안 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빠져도 될까요? 저는 이번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손자를 못 봐줄 것 같아. 손자는 주 2일만 봐드리겠습니다. 미안해, 돈이 좀 어려워서. 그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탁은 상대에게 권한을 주지만 선언은 여러분의 입장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명료하게 세울수록 상대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은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3가지 원칙.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왜 외로우십니까? 평생 베풀며 사셨는데 왜 무시당하십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이 존중할 리 없습니다. 저는 18년 유배 끝에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3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첫째,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십시오.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대신 이런 말은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감정은 싸움을 만들지만 사실은 이해를 만듭니다. 둘째, 부탁이 아닌 선언으로 말하십시오.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대신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탁은 여러분을 약하게 하지만 선언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미안함이 아닌 명료함으로 말하십시오. 죄송한데 어려워요. 대신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미안함은 관계를 약하게 하지만 명료함은 신뢰를 세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하나, 자식이 돈을 요구하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당장 주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둘,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부탁하면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이번엔 반반씩 나눠서 합시다. 혼자 다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누십시오. 셋, 친구가 또 밥값을 미루면 이렇게 웃으며 말하십시오. 이번엔 내가 내라. 계속 주지 마십시오.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너무 많이 착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라면, 제가 명확히 선을 그었더라면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착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70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착하셨습니다. 충분히 양보하셨습니다.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존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배웠습니다.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단단함은 사람의 존중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를 오래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지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의 시작입니다. 저 정약용은 이 말을 강진 유배지의 차가운 바람에 새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존중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